내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포트폴리오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단연 이 종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럴 때 선방할 수 있는,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를 키워드로 꼽아 보면은 불안이라던가 변동성 장세, 우리를 정말 뒤흔들었던 이런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승전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료를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완전 피크 때보다는 낮아졌는데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2%대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도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때도 이제 6.5로 똑같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국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 수준 같은 경우도 연말에 5에서 5.25%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 불황에 좀 더 주시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불안정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네. QILD라고 배당주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성장 주식 몇 개를 담아서 배당을 제대로 주는 거였는데 네. 그거는 마이너스 30까지 가도 위안이 되는 게 미국은 배당을 잘 주잖아요. 이게 배당주가 있고 배당 성장주가 있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인데 사실 그만큼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크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R&D, 자신의 성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배당까지도 신경을 쓴다. 그리고 좀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많잖아요. 장기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성장 흐름도 같이 가면서 배당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배당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더 투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미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게 배당주하고 배당 성장주는 그러면 본인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건가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는 채권, 부동산 이런 쪽에서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주가의 그거보다는 내 현금으로 꽂히는 게 수익이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할 수가 있고, 나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래.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안전한 성장주, 그리고 현금 버는 재미도 놓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당 성장주에 배당주보다는 배당률은 작더라도 이 부분을 또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또 뭐가 있어요?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배당 성장주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요. 노블 ETF라는 게 있습니다. 노블? 네. 노블. 그런 거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보면은 시장 대비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S&P 500이랑 노블 ETF의 이제 수익률 차이예요. 이 추이를 보시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거의 20% 정도 내려갔을 때 노블은 마이너스 8%로 그래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넓게 보신 차트예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1월 24일까지 기준인데 S&P 500이 4% 어려운 시장에서 올랐을 때 노블이 13%나 이렇게 오르는 모습,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얘는 좀 더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NOBL, 노블.
각계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P&G도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마트에서 네. 많이들 보셨을 거고 네. 샴푸, 뭐 주방용품, 코카콜라 당연히 불황일수록 콜라는 잘 팔린다. 네. 다들 아시는 부분이 달달한 있고 거 땡기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도 당연히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익숙한 기업이고요. 네. 앨범알은 약간 이제 뭐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튬? 네네. 괜찮네. 그렇죠. 앞으로 점점 쓰임이 많죠. 그렇죠. 지금 그게 원자재 뭐라고요? 앨범알. 앨범알? 네. 음,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연속 배당 성장을 네. 66년, 60년, 28년, 막 30년, 60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배당 성장주 선택을 할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당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애들은 또 배제를 하고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저도 지난해에 다달이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달러로. 네. 그럼 이거 세금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영어나 뭐 익숙하지 않은 기업, 뭐 네. 멀리 있는 기업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뭐 세금 많이 나가지 않아? 요거 때문에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세금 3종 세트예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네. 근데 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네.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네. 이제 양도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250만 원, 이거 팔았다가 뭐 얻었다가 하는 게 250만 원이 됐을 때 세율을 22% 적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이고 이게 매년 5월 달에 그걸 신고를 하게 돼 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한다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부터는 뭐 5천 이상이면 양도세 내야 된다 이런 네. 게 생기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한다 하는데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그래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 때는 좋은데 네. 많이 낼 땐 배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네. 그게 싫다고들 주식으로 하더라고요. 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금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또 아닙니까? 많이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원천징수 15% 정도가 있어서 뭐 쉽게 생각했을 때 $100를 내가 벌었다. 그러면 내가 $85만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포트폴리오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단연 이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요즘에 또 뭐 용어가 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 엔진을 능가하는 무슨 맞아요. 뭐 하나 개발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구글이 굉장히 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구글도 아마존도 초긴장 상태가 되고 있는데 배당도요 18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서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배당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까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꼽아 주셨어요. 우리가 뭐 사스네 뭐네 엄청나게 네. 그 시장 클라우드 시장이 뭐 독점적으로 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미 뭐 1, 2, 3위 순위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클라우드 워라는 이제 테크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런 집계를 합니다. 톱 10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인프라 서비스 요걸로만 치면은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 그게 1등이겠지만은 넘사벽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퍼블릭 인프라 서비스 그 외에도 프라이빗, 뭐 하이브리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은 그걸 통합했을 때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넘사벽으로 우위에 설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챗봇.
네. 요즘에 챗봇 정말 그리고 그거 많이 예, 쓰잖아요. 예, 예. 뭐 대학생들이 뭐 레포트를 챗봇으로 해도 네. 선생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챗봇에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GPT라고 그러던가. 맞아요. 예.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데다가 예. 또 하나의 또 기대 요소는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그것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게임 산업까지도 한 발짝 더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따라가려면 한참 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장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기에도 괜찮고 달러도 지금 많이 좀 안정화가 됐으니까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당 중심으로 배당 성장주까지 알아봤습니다.